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신공항 미래비전 구상을 위한 릴레이 정책 토론회 오늘 제2주제입니다. K2 종전부지 미래 가치를 담아 시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K2 종전부지 글로벌화를 위한 국제 아이디어 분야 또 네이밍 분야 공모에 대한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시상은 권영진 시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아이디어 분야 대상 백 아키텍트 팀 대표 백한열님께서 대표로 수상하시겠습니다. 백한열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위 참가자는 K2 종전부지 글로벌화를 위한 국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활용 방안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부상으로 상금 3천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대상 수상자 시장님과 기념 촬영하겠고요. 803의 바람길과 금호강, 방천촌 물줄기를 따라 그린 생태 인프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또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접목해서 스마트 녹색 도시 공간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다음 네이밍 분야 대상입니다. 김나원. 위 참가자는 K2 종전부지의 글로벌 브랜딩을 위해 개최한 네이밍 공모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길래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무려 730작품 가운데 단 8작품만 수상했는데요. 그 가운데 대상입니다. 부상으로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대상의 이름은 대구 스카이시티입니다. 스카이, 스마트시티의 S, 신산업을 창출하는 지식 기반 도시의 K, 그리고 창조적인 젊은 도시 Y의 합성어입니다. 많이들 기억해 주시고요. 대상 네이밍 스카이시티, 대구 스카이시티는 시장님도 아주 흡족해 하셨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께서도 마음에 담으시고 또 많이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대구의 미래지향적인 또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대구의 스카이시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대구 경북 신공항 미래비전 구상 정책 토론회.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신 대구경북연구원 오창균 원장님 모시고 개회사를 듣겠습니다. 오창균 원장님을 무대로 모시죠. 박수 보내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 신공항 릴레이 정책 세미나 2차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뇌 기빈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와 같이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은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핵심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대역사이자 세계 곳곳과의 자원 유출입 관문을 재구축하는 초대형 전략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의 밝은 미래를 한층 더 구체화하면서 산업과 공간 구조를 혁신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대변혁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면은 250만 대도시인 대구 내부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동안 소음과 고도 제한으로 짓눌렸던 도심에 새바람이 불고 군공항이 떠난 자리는 우리의 꿈과 희망이 담긴 멋진 터전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과 K2 종전부지 개발은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두 사업 모두 대구 경북의 100년 대계를 가름할 만큼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정책 토론회가 우리 시민들의 관심과 에너지를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으로 더욱더 단단히 모으고 종전부지 관련해서도 공간개발 방향과 비전 설정을 한 걸음 더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K2 종전부지 국제 아이디어 공모와 네이밍 공모에서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하시고 또 좌장으로 수고하시고 패널 참여하시는 전문가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어서 권영진 대구시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시장님을 다시 한번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우선 네이밍 공모
또 아이디어 공모에 수상한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디어들 그리고 또 명칭들이 앞으로 우리 이 K2 후적지를 개발하고 또 스카이시티로 완성되는 그날까지 아마 좋은 그러한 밑거름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미래비전 구상 릴레이 토론회입니다. 이제 두 번째이고 지난번에는 어떻게 하면은 공항의 접근성을 높여서 우리 시도민들이 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는 강원도라든지 충청권이라든지 또 저 호남권에서 더 쉽게 우리 공항을 올 수 있을 것이냐 접근성 가지고 한번 좋은 방안들을 모으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그러면은 이게 떠나고 난 후적지 K2 후적지 한 210만 평을 어떻게 개발해서 앞으로 두고 미래 대구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 거냐 뭐 이 고민을 오늘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다음은 결국은 공항이 들어서면은 새로운 공항과 더불어서 그 배후 도시를 어떻게 만들 건가 이런 논의가 다음에 있을 겁니다. 한 두 가지가 그래도 아쉽게 빠져 있죠. 하나는 공항을 어떻게 만들 건가 옮겨가는 공항이 정말 우리가 대구 경북의 미래 이끌어갈 좋은 공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만들 건가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K2 종전 부지를 개발을 위해서 과연 K2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걸로 되는가 관련 법률의 개정과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이 더 필요할까 그 다음에 이제 K2는 210만 평이지만은 지금 고도 제한과 소음 피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곳은 북구로부터 시작해서 동구 전체 일원이 될 텐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연계 개발은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은 이번 릴레이 토론회에 있어서는 좀 빠져 있습니다. 그거는 또 개별 과제로 우리가 함께 논의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두 번째 토론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신 우리 대구경북연구원의 오창균 원장님 비롯해서 수고하신 대구경북연구원 식구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제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과제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구상을 미리 얘기해 버리면 아마 김 빠지는 토론회가 될 것 같아서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이렇게 우리가 공항을 건설하는데 신공항을 둘러싼 어떤 과제들이 있는가 그 속에서 오늘 논의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가에 대해서만 여러분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 말씀은 마치도록 하고요. 사실 우리 대구 경북 생기고 이렇게 통합 신공항 이전 건설 그리고 떠나간 자리의 개발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구 경북을 다시 리셋하는 이거는 대구 경북 생기고는 그 전례 없었던 역사이고 앞으로 다시 또 없을 대역사입니다. 이 대역사를 얼마만큼 우리 성공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구 경북의 미래가 좌우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가 그 대역사를 만드는 좋은 밑거름이 되는 토론회 여러분들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2가 떠나는 자리 미래 가치를 담아 시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 발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하고 계신 분은 K2 종전부지 총괄 계획과를 맡고 계신 에드워드 양 박사님이십니다. 무대로 모시고요. K2 종전부지의 미래와 잠재력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5분 내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미 이 프로젝트는 50%는 성공했습니다. 왜 성공을 했냐 하면 이미 이전이 제도상에서 결정이 됐고 군위가 통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건이 상당히 좋다. 큰 프로젝트를 하긴 하지만 그래서 K2 종전부지의 위치는 뭐 너무나 잘 아시고요. 근데 이제 이게 여의도의 한 2.4배 정도
되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심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 천혜의 축복입니다. 지금 이제 이전을 하게 되면 여기에 무엇을 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게 면적을 떠나서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럼 그 잠재력이 무엇이냐, 미래에 담아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저는 크게 지역과 국가와 이 글로벌 차원에서 좀 화두를 좀 맺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동구 천장님도 계시지만 여기 뭐 소음, 가끔씩 회식을 제가 개인적으로 동구 방천시장 근방에 삽니다. 저녁을 보면 소음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하고 시민들의 어떤 동구의 현안들도 해결을 하지만 사실은 이 210만 평이 팔공산과 금호강 시대를 열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어요. 크게는 이 군위가 통합이 되면 게이트웨이가 될 가능성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지역적인 현안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것을 여기 또 K2에 도시계획적으로 풀어가야 되는 게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전 세계가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 되고 있는 시대가 이제 도래했습니다. 뭐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대구시가 잘 돼야 그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브랜드, 산업과 인구와 자본을 유입해서 이 대구 경북권 전체를 엮어가는 그런 브랜딩을 해야 되는 것이 또 화두가 되고 있고, 마지막에는 글로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3만 불 시대, 소비지수는 한 4만 불, 무역을 한 60~70% 먹고 사는 나라가 내수 시장을 가지고는 이제 한계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K2가 비록 대구에 있는 지역이지만 210만 평이지만 글로벌한 인구와 자본, 신산업을 어떻게 유치하냐, 이걸 결정할 이런 면밀한 검토와 전략적인 이 검토를 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구의 현안만 집착할 수 없고요, 또 대구시의 현안만 집착할 수 없고, 크게는 이 글로벌한 브랜드를 같이 담아가야 되는 것이 저는 큰 현안이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트렌드입니다. 이게 21세기가 어떻게 이제 변하고 있느냐. 최근에 여러분들 잘 겪어보셨게 팬데믹 시대에 이 도시개발의 중심상업지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중심상업지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도시개발 패턴이 이제 더 이상 주택을 짓고 주변에 상가를 지어서 발전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라이프 스타일도 너무나 많이 바뀌었고, 그래서 이런 트렌드에 대한 얘기, 그리고 2003년 기준으로 보면은 인류가 만든 데이터의 양이 5엑사바이트, 한 800경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공이 18개. 요즘에 하루에 생산된 데이터 양이 500경입니다. 500경. 그래서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변화를 가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산업군과 앞으로 우리 일자리, 미래가 이런 신산업과 4차 산업과 연동이 돼야 되는 그런 현안들이 공존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내부적으로는 아무리 좋은 이 경제 구조라도 삶의 여건이 좋아야 됩니다. 동구 지역에서 삶의 여건이 상당히 향상이 될 거라 판단이 되고, 대구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이 금호강 물과 관계된 것, 팔공선과 관계된 것, 그래서 도시의 이 새로운 공간 구조를 K2를 하면서 다시 특화시켜 나가는 것이 저는 결국은 국가적인 경쟁력이고 특히 대구광역시의 경쟁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세계적인 도시에는 항상 리틀 베니스가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학문적으로 세계적인 도시가 어떤 도시냐, 금융, 회계, 법률, 광고 이런 주제보다 결국은 하나 나오는 것이 물로 특화된 리틀 베니스라는 개념들이 항상 같이 동반이 되어서, 저는 금호강에 한 50년 동안 대경에 모 박사님이 6.25 때 사진하고 지금 사진하고 같이 보여준 적이 있는데 똑같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 소외된 금호강을 이 공간 자본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스마트 산업보다 더 강력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자연의 완벽한 스마트거든요. 그래서 그 산업을 어떻게 자본화시킬 것이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K2도 뭐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로 특화된 도시에 집중이 되어 있고, 대구가 상당히 또 물로 특화될 가능성이 많이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특히 금호강과 연계시켰을 때, 그래서 이 금호강 수변과 연계해서 문화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이 앞으로 트렌드 중에 하나이고 또 우리가 또 담아야 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그림은 뭐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 많은 전문가들이 요즘 고민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물리적인 세계만 디자인해서는 도시가 작동이 안 됩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보이지 않는 이 가상세계의 운영 관리, 그러니까 가상세계죠. 그 메타버스 얘기, 이런 얘기들이 이제 먼 미래 얘기가 이미 다가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이걸 선택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2028년 우리가 첫 삽을 뜰 때쯤에 이것이 보편화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K2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광역 경제권입니다. 인구 감소, 초고령화, 이제는 규모의 경제가 같이 묶여가야 되는 것. 그래서 저는 군위 통합이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의사결정이라고 저는 확신이 듭니다. 왜냐하면 광역 경제권 내에서 자본과 인재와 그리고 산업을 분배하고 나누지 않으면 이제는 같이 상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위의 농산물이 대구에 들어와야 되고 대구의 인재가 군위에 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그래서 광역 경제권 내에서 이 K2가 종전 부지지만 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사실은 이 신항만 우리가 혹시 북해 시대가 열린다든가 아니면 북대서양, 그러니까 북반구의 항로가 열리는 순간에 시베리아 철도 연계가 되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안길과 바닷길 같이 연동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이것도 강력 경제권 차원에서도 K2의 종전부지는 앞으로 피해갈 수 없는 성공을 해야만 그런 막대한 프로젝트라는 판단이 되고요. 마지막은 이제 로봇입니다. 오늘 민정탁 국무장님 또 말씀하실 텐데 굳이 로봇을 얘기한 것은 신산업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유튜브 가셔서 나중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치시면 현대가 인수했죠. 거기에 BTS 춤에 맞춰서 춤추는 로봇이 나옵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4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발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달성군의 로봇 테스트 빌드도 대구가 이렇게 담겨 있어서 결국은 K2 종전부지는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주택 지어서 아파트 높여서 이거 가지고 뭐 대구를 혁신하겠다, 이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짓말이 판단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젊은 인재들이 여기에 일자리를 찾고 일자리가 있으니까 좋은 주거 환경이 필요하다, 그 주택도 찾고 그다음 주변의 업무와 상업이 형성이 돼야 돼. 이런 역구조로 가야만 이것이 성산이 있는 겁니다. 주택 먼저 짓고 해서 갈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이런 새로운 로봇 산업군들 매우 중요하게 작동이 되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이 6가지 정도의 레벨을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고 한편으로는 서로 양보하고 배려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동구의 현안도 아니고 대구의 현안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가의 현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역 차원에서는 이 동구나 대구시 주변 지역에 있는 기본적인 803 금호강의 천혜의 자본을 잘 활용을 해서 삶의 정주 환경을 잘 닦아놔야 된다. 그 다음에 대구시 차원, 시 차원에서는 사실은 이걸 바탕으로 해서 대구시의 신산업 브랜딩을 만들어내는 그 전략을 반드시 잡아서 대구 속에 있지만 산업 브랜딩이 돼야, 그래서 산업에 대한 관심을 정말 많이 가져야 되는지, 제조업 기반의 대구시가 이제 10년, 15년 뒤에 얼마나 이 명맥을 유지할지 저는 상당히 퀘션 마크입니다. 앞으로 이런 패턴으로 간다면.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단절하면서 새로운 산업군을 브랜딩해서 대구시가 잡아가야 되고요. 국가 차원에서는 당연히 경쟁력 있는 월드시티가 돼야 되면 로봇시티도 좋고 뭐 이런 것들이 글로벌한 브랜딩이 돼야 BTS처럼 꼭 연예인만 브랜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 자체가 마케팅이 돼서 앞으로 글로벌 경쟁적인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브랜딩에 기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글로벌 차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신공항이 군위에 조성이 완료되면 그때는 글로벌 가는 겁니다. 이제 북미하고 스웨덴까지 가지 않습니까? 만약 활주로가 3.2km 되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국내적인 것에 집약할 것이 아니라 글로벌 인구 자본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자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시아 퍼시픽, 아시아 태평양 지부를 우리가 K2에 유치를 해서 달성군에 있는 로봇 테스트 빌드, 그다음에 로봇과 관련된 이런 특별한 블록을 엔터프라이즈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브랜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유치 전략을 앞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글로벌한 차원에서 이런 큰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를 우리가 다 같이 공유하고 고민해서 앞으로 우리가 K2에 담는다면 이 빈 부지가 그냥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염려하시는 아파트 한 30층, 40층 올라가서 개발 사업이 안 되고 미래 세대에게 좀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정말 가치 있는 땅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으로 제 프레젠테이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 발표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민정탁 본부장님이 K2 종전부지 로봇 친화도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고 드릴 내용은 뭐 다 아시겠지만 너무나 친숙한 컨텐츠에 다르지 않습니까? 로봇.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떠한 변화에 지금 직면해 있고 그 직면 속에서 로봇이 이 변화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까?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봇은 뭐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결국은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은 장치입니다. 장치. 결국은 이제 미래적으로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냥 사람이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해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 매개체, 결국은 이제 로봇이 될 것 같고요. 그 로봇을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좌측에서 보는 것처럼 고정형에서 손같이 움직이는 팔 작업하는 게 있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감시도 하고 뭐 나르기도 하고 하는 두 가지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구는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요 팔이 저 위에 올라가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지금 산업 현장에서는 상당히 4세대 작업 현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을 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술이 이 산업만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까지 진짜 발전시킬 수 있는, 우리가 대표적인 게 IT 산업이었죠. 그다음 두 번째로 나노테크, 이런 것들은 그 기술을 가지고 다른 전체적으로 다 산업 발전시키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다에 쓰고 싶다 그러면 해양 로봇이 되는 거고요. 국방에 쓰고 싶으면 국방 로봇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저 위에 지능형 자동차, 결국은 아까시 돌아다니는 그 기술이 절로 다 넘어가 가지고 결국 애플의 팀 쿡이 얘기한 것이 자율주행차는 사실상 로봇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에서 고령화에 따른 그리고 안전한 사회를 가기 위해서는 로봇이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다른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비관한 예로 대구는 예전에 섬유 산업이었습니다. 지금 섬유의 공장 자동화를 위한 로봇을 하기 위한 것이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섬유 산업도 발전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메타텍을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 그것은 참 중요한 방향일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도시가 그러면은 스마트한 도시를 가기 위해서 그럼 로봇이 진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제 도시의 발전에서 크게 한 네 가지, 더 뭐 안전이라든지 뭐 복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도시의 생산성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될 것이고, 가장 모든 지역에서 거점 대학에서 학생들이 다 빠져나가죠. 청년 이탈을 하는데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산업이 있는 곳에 일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는 세계는 바뀐다 봅니다. 젊은이가 있는 곳에 일자리가 생긴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에는 어느 정도 남부 대학이라든지 뭐 다른 이제 교육기관이 협력이 되어가지고 산업 발전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처럼, 우리가 대구에도 지금 이제 좋은 대학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경쟁력을 키우면서 어떤 창업 형태로 갈 수 있는, 그것이 로봇이 되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 참 이렇게 아직도 지금 어제 보니까 한 4,000명, 오늘도 3,000명 정도 되는데 너무 힘듭니다. 이 사실은 뭐 소상공인들은 너무 힘든 것이죠. 근데 로봇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게 위기가 기회가 됐습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이제 언택 세화가 되다 보니까 기술 자체가 한 6년 동안 개발했어야 될 건데 코로나 때문에 1년 만에 이게 전부 다 개발이 빠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기술적으로 빨리 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한 변화 자체는 보면은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대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 보면은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더더욱 이제 뭐 다 아시는 분이겠지만 우리가 한 65년부터 한 71년까지 매년 한 100만 명이 태어났습니다. 100만 명이 태어났는데 30년 만에 거의 반이 됐고 또 그 20년 만에 또 반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반면교사할 수 있는 곳이 일본이죠. 일본이 100에서 50 가는데 50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30% 가는데 50년이 걸렸습니다. 그 지금 일본은 단케이 세대를 젊은 사람들이 단케이 몬스터라고 하고 있죠. 그 갈등 구조가 상당합니다. 일자리가 이제 없는 것이 아니고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그걸 대체를 뭘로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방안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 혁신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 좌측 상단의 그림은 우리가 최저임금은 계속 올라갑니다.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데 1990년도부터 2015년까지 임금이 2배 올라가고요. 그 사이에 로봇 가격은 더 발달되는데 로봇 가격은 반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 구조는 생산성을 높이고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로봇이 훨씬 적용을 하고 있죠. 정말 다행인 게 한국은 산업용 로봇 도입에 따른 인건비 절감률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만큼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생산성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로봇이 활성화됨으로 해가지고 로봇 오퍼레이터라든지 다양한 신 직업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그럼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로봇은 기여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데이터는 나와 있습니다. 이미 인력에 대한 로봇에 대한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이제 그 전체 본부 하면서도 이제 로봇 지급 혁신 센터를 제가 한 295억 받아서 이제 키리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좋은 거는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이제 로봇을 다 여기다가 놔둬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 센터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 어떤 이제 자격증도 만드는 이제 것도 있지만, 이제는 지역에 있는 대학을 보게 나니까 지역의 대학 내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공유 경제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구축되는 모든 로봇들은 뭐 구미에 있다 보니까 구미권역, 그리고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지능형 로봇 공유 혁신 대학이 있습니다. 7개가 있고 마이스터가 있고, 거기하고 우리 인프라를 마음껏 활용해라. 왜냐하면은 지금 지역 대학은 제가 나중에 봤을 때는 전부 다 공유 대학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이게 지금 이제 국가에서도 그렇게 밀고 있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인프라에 대한 부분 자체도 공유를 하고 같이 이제 지역에서 어떤 경쟁력을 높여가는 체계가 되면, 근데 특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서로 만져보고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사례에서 나중에 이제 스마트 도시에서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빠르게 동영상인데, 지금 이제 어떻게든 각각의 로봇들이 앞서 얘기드린 바와 같이 엄청나게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각각 다 개발되어지는 로봇들이 사람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것을 실증을 하고 테스트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돌아다니는 로봇이 지금 이제 도로교통법 때문에 갈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람의 얼굴을 찍으면 이 데이터를 오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엘리베이터도 타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한 측면에서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를 대구시가 가져갔다는 것은 정말 더 큰 성장의 모멘텀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도 이제 한계는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뭐 덤이라든지 갖다 놓고 테스트를 하는데,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스마트 시티 안에 사람과에도 접근해보는 형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어떤 우리가 새로 짓는 K2에다가 보시는 바와 같이 로봇을 적용할 수 있는 형태가 2028년에 첫 삽을 뜬다고 하니까 그 위에 이제 그림이 그려지면 저는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에서 충분히 다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림을 그릴 때 로봇 친화적인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로봇이 돌아다니려면 좀 약간 로봇 길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로봇을 충전하기 위한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좀 약간 고려가 되면 좋겠다라는 거고, 아마 이런 지금 현재 로봇들이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규제는 아마 2028년 정도 넘으면 저는 이제 다 풀릴 거는 같긴 같습니다. 아마 지금도 국가에서 로봇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다 이제 해결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되면은 요거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저는 그 큰 이제 K2에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앞서 이제 제가 공유 대학을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이제 국가에서 이제 교육부는 공유 대학을 계속 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능형 로봇 관련돼 가지고 공유 대학을 한양대, 광운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선정이 돼 있는데, 저건 역시 마찬가지로 또 수도권으로 뺏기는 역할밖에 되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수도권의 어떤 대학과 공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 거점이 바로 해외하고 공유하는 공유 거점 대학, 그게 이제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경북대 가더라도 내가 UCLA에 어느 정도 복수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공유 대학 캠퍼스, 그것도 연구기관하고 연결되는, 지금 4D는 온라인으로 지금 학위를 다 줍니다. 4D는 이제 그런 것처럼 시스템을 지방 대학이 더 이렇게 거점화될 수 있는 거는 이제 글로벌하게 아까 전에 이제 양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공유 캠퍼스를 한번 만들어보는 형태도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마 좀 가야 될 길이 많은데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현실 세계와 디지털 세계가 아주 선순환이 돼야 됩니다. 특히 로봇 같은 경우에는 계속 데이터를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게 AI로 이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를 받아서 가상 세계에서 돌려서 그 다음에 이제 현실에 적용하는. 그런데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 자체가 데이터에 여러 가지 이제 규제가 있기 때문이니까 저런 부분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하나의 도시에 발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부처 간에 우리가 이제 부산 스마트 시티 할 때도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거기는 국토부가 하고 있고 산업부는 이제 로봇이고 그 다음에 과기부는 통신인데 이것이 좀 잘 안 되는 부분에서 다양한 부처와 협력 체계를 해야 될 것 같고, 반드시 이제 K2 종전 도시에 저는 표준 모델을 제시할 어떤 앵커 기업, 이 앵커 기업은 한번 진짜 뭐 컨택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도요타가 이제 일본에서 오븐시티를 CES에서 오픈했지 않습니까? 오픈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좋은 땅에 저는 모빌리티를 다 하면서 어떤 하나의 앵커 기업이 그것을 한번 드라이브 거는 것도 저는 좋은 모델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전체에 한번 성공된 것이 플랫폼적으로 전국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체계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